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험한 꼴을 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와 같은 나이에 많이들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요. 저는 평생 조용히 살아온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40억이 넘는 재산을 두고 벌어진 가족들 간의 처절한 분쟁, 그리고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는 용기가 되길 바라고 자녀분들께는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남편 영수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으며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서 외식 한번 하자고 해도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왜 돈을 쓰냐고 할 정도였죠. 그런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67세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데 큰아들 준호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생활비만 받아서 쓰고 나머지는 남편이 다 관리했거든요. 준호가 보여준 통장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금 5억 원, 주식 3억 원, 월세 받는 아파트 6억 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5억짜리 아파트까지 총 39억 원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다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 저와 아이들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둔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이제 이 돈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예감은 어찌나 정확히 들어맞는지.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큰 며느리 민정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혹시 상속세 계산해 보셨어요? 40억이면 세금만 해도 몇 억은 나올 거예요. 저는 그때 상속세가 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민정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들렸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생전증여로 조금씩 나눠주시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요. 둘째 아들 지훈의 아내 수정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부동산 시세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늦으면 세금만 더 많이 내게 돼요. 그 말들이 다 쟤를 위한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직 남편 영정 앞에서 제사상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보, 아이들이 이러는 게 맞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때 문득 남편이 평소에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돈 문제는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 한번 잘못 주면 되돌릴 수 없어. 며칠 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우리 집으로 왔어요. 준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는 엄마, 저희가 알아봤는데 지금 증여하면 세금을 10억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10억이라는 숫자에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이면 우리가 10년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민정이 상냥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이 집에서 평생 편히 사시면 돼요. 저희가 모든 생활비 드릴 거예요. 지훈도 거들었어요. 엄마, 월세 아파트는 관리도 힘들잖아요. 차라리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 갖는 게 어때요? 수정까지 나서서. 요즘 임대사업도 규제가 많아져서 수익성이 떨어져요. 차라리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나아요. 네 명이 한 목소리로 저를 설득하니까
마치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때 민정이 이미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동의서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모든 절차 해드릴게요. 서류를 보니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잘 모르겠네. 준호가 성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세금 절약하고 재산 분할하는 내용이에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를까? 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을까? 오늘은 좀 피곤하네. 내일 다시 생각해 볼게. 민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다음 날 청소를 하다가 민정이 두고 간 가방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주워서 보는데 세상에 제 도장이 찍힌 증여계약서였어요. 분명히 어제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25억짜리 아파트는 준호와 지훈에게 반반씩, 월세 아파트는 민정 명의로, 현금과 주식은 4등분해서 나누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뭐야? 내 재산인데 내가 받는 게 하나도 없다고? 더 충격적인 건 서류 맨 아래에 있는 각서였어요. 김서영은 위 재산 분할에 동의하며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고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낙인된 서류였던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럴 수가. 바로 민정한테 전화했어요. 민정아, 이 도장 내가 언제 찍었어? 민정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그게 편의상? 편의상이 뭐야? 내 동의도 없이 내 도장을 써? 죄송해요, 어머니. 어차피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40년 넘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날 바로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조회했어요. 어머니, 최근 한 달 동안 인감증명서를 5번이나 발급받으셨네요. 5번이나요? 저는 한 번도. 직원이 보여준 신청서를 보니까 모두 민정이 대리 신청한 거였어요. 위임장도 없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위임장 없는 대리 신청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고발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 인감 도용,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럼 제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즉시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탐정이 되었어요. 민정과 나눈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아이들이 집에 올 때마다 대화를 기록했어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인감 사용 내역. 증거라고 할 만한 건 모조리 복사해뒀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준호가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우리 아파트 매물을 올려뒀더라고요. 25억의 말이에요. 이 집 정말 파시는 거예요? 네, 집주인이 해외 이민 간다고 하던데요. 해외 이민이라니. 저는 해외에 나갈 생각도 없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두고 저를 속이려고 했다는 걸. 복지관에서 알게 된 사회복지사 수진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수진 씨, 제가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 혹시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나요?
수진 씨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혼자 참지 마시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다들 모여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준호, 지훈, 민정, 수정이 아들들과 며느리 모두 왔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뭔가 희망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민정이 말했어요. 어머니, 서류 준비 다 됐어요. 오늘 도장만 찍으시면 내일 바로 등기 이전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먼저 이것부터 보자. 저는 그들 앞에 증거 서류를 쫙 펼쳤어요. 인감 사용 내역, 녹음 파일, 부동산 매물 확인서.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 도장을 몰래 써서 만든 서류들이야. 그리고 내 집을 내 동의도 없이 팔려고 한 증거들이고. 준호가 버럭 소리쳤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를 위해서 내 재산을 모조리 빼앗으려고 했다고? 그때 수진 씨가 조용히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수진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왔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부터 진실을 말하겠어. 저는 준비해온 노트를 꺼내서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민정이 내 동의 없이 내 인감을 5차례 도용했다. 둘째,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재산 분할 계약서를 작성했다. 셋째, 내 집을 내 동의 없이 매물로 올렸다. 지훈이 변명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받을 건 아무것도 없는 계약서가 나를 위한 거니? 수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빚이 있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고? 그때 민정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내일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겠어. 사문서 위조, 인감 도용, 모두 형사처벌 감이야. 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설마 아들을 고발하시게요? 아들이면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모든 가족들이 집을 떠났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큰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일주일 뒤 법원에서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재산은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준호와 지훈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정과 수정 없이 둘만 왔더라고요. 엄마, 죄송합니다. 두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저희가 욕심을 부렸어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드렸어요. 저도 울컥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각자 살아가거라. 내 재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관리하도록 하겠다. 내가 죽으면 알아서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마. 그날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남편의 제사를 모시게 된 큰아들에게 월세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고 제가 쓰고 남은 모든 재산은 똑같이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로요. 이제 저는 70살이 훌쩍 넘었어요. 더 이상 재산 문제로 쏙 끓일 필요 없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식들이 조금은 불만이 있더라도 조금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조건 재산을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을 경우에 더욱 그래요. 제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이르기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